자, 그런데 그런 높은 우파들만 볼 게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서. 여기 이제 일본이 그 학교를 만들어서, 국민학교를 만들어서 국어책이에요, 국어책. 일본어를 국어라고 하면서 읽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국민학교를 이제 쫙 본격적으로 만든 게 중일전쟁 때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젊은이들을 군대에 끌고 가려니까 병사 만들기의 예비로 국민학교에서 학교를 다녀야 조직의 쓴맛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시간 개념도 익히고 규율도 익히고 뭐 일본말도 익히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국소년들을 키워갖고 군국소년들이 15살쯤 되면은 감옥에 내보내는 거예요. 한 30 먹은 사람 비행기가 몰고 들이받아라 하면은 말 듣겠어요? 15, 16 먹는 피 끓는 젊은이들을 꼬셔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피 끓는 나이잖아요. 화랑관창 16, 잔다르크 16, 유건순 누나도 16. 그런데 우리 16, 이 소년 그러니까 이런 군국소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일정은 이제 쫙, 이 37년에 국민학교 8살이니까 1930년생들이 해방될 때 15, 16이잖아요. 만 15, 우리 나이도 16이잖아요. 이 군국소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이렇게 군국주의 색채가 있는 교과서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 평화교육을 한 거예요. 되게 세게 했습니다. 군대 해체하고, 재벌 해체하고, 고등경찰 해체하고, 귀족 해체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 수행에 책임 있는 사람들 공직에서 10년 동안 추방했어요. 전범으로 사형도 여러 명 시키고. 일본 사람들 손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했고, 아이들에게는 군국주의 색깔을 지우는 인권교육, 평화교육을 무지 세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빠지지 않은 게 살아남아 있다가 다시 튀어나온 걸 우리가 일본 군국주의 잔재의 부활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이런 작업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군국소년들이 뭐가 됐습니까? 이렇게 그거 서북청년단 듣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들이 한국전쟁 때 군인이 돼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그 세대들이 제대한 다음에 뭐 했어요? 진보당 사건 때 간첩죄 무죄 판결이 나니까 청년들이 법원에 난입해서 그 판사, 유판사를 타도하라, 유병진을 타도하라, 침공판사 타도하라. 그렇게 아우성을 쳤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박정희 시대에는 뭐가 됐을까요? 박정희가 세운 병영국가의 병사가 돼서 박정희에 더불어서 일하며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죠. 싸우며 건설하자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대한민국을 지켰고, 대한민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빨갱이, 노무현 빨갱이가 나오더니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을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스통 메고 나왔죠. 그러니까 가스통 헬베, 지금은 이제 이 양반들이 90대가 돼갖고, 이제 기력이 있어서 못 나오지만, 이제 이 가스통 헬베가 처음 난 게 2000년대 초반 아니에요. 그 세대들이 바로 일제가 키워낸 군국소년의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우리 역사에 그렇게, 그러니까, 짙은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한국의 보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 대신 동맹을 숭배합니다. 분단선을 그은 게 미국이고요. 전지권, 인천 상륙작전. 이런 구호물자. 여기 뒤통수지만 눈이 반짝반짝하겠죠? 근데 이게 지명이 어디예요? 포항. 참 우연이지만 이때, 여기는 없었겠지만, 포항 출신의 유또의 아이 중에 나중에 출산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MB가 포항 출신인데, 어때요? 이 세대의 어린이들은 미국에 대한 태도가 어떻겠어요? MB 형이 미국 대사관 가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염려마다 내 동생은 뼛속까지 칩니다. 노무현하고 는 달려서. 되게 기분 나쁜 얘기지만, 이 세대가 뼛속까지 침인 거는, 그렇겠구나 하는 대목이 있죠. 이렇게 미국을 기쁘게 했었고, 이건 어때요? 완전 넉나갔죠? 뒤집이 많아 보는 거예요. 이건 뼛속까지가 아니라 뇌속까지 침미가 되는 거죠. 그 세대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메가더 장군, 뭐 아까 그 똥별, 아니 여기 또 나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한미 동맹, 민족을 내세우지 않고 동맹을 내세워. 그리고 그 속에 개신교 얘기는 뭐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은 엄청나게 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구 지정의 대표인데, 이 개신교도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 다 버리고 이제 그 남쪽으로 도망을 왔죠. 도망을 왔었는데, 그 남쪽에서 어떻게 기반을 잡았느냐. 일본 이거. 네. 네. 일본 제국주의가 일본이 물러날 때 거기에 버리고 간 재산들을, 못 갖고 간 재산들을, 그걸 미 군정이 관리하면서 그 기독교 쪽에다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리교회 같은데, 예, 거기쯤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리교회 같은 거 그거 물려받아서 그게 영락교회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호국신사가 해방교회가 되고, 경동교회는 또 천리교 교단이고, 그다음에 우리 한신대학도 다 천리교 재단이고, 숭의학교도 경성신사 이런 거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이런 그 특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도도 시작하잖아요. 기도. 우리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의 수는 전 국민의 1%도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도도 세워진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손가락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중에 반은 죽고 반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손가락총이라는 거예요. 빵 써서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살려주는 건데, 그 손가락총을 누가 많이 썼어요? 목사님들이 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여수 쪽에 가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민간인 학살의 주역들이에요. 근데 민간인 학살을 친일파들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유명한 친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도영, 오제도, 손우정은 정도예요. 여기 장석윤 이 사람은 여명의 눈동자의 장하림 있죠? 박상원. 그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개신교 신자.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악마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정말 엄청나게 했었던. 서북청년단으로 이어지고. 자, 우리한테 모대기 드는 보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인 김병로 선생. 또 일제 때 검사됐다가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라고 검사 8명을 주도해서 사표를 냈는데, 나중에 진짜로 물러난 건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엄상섭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 이런 분들은 보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받을만 하죠. 뭐 최대교 검사장, 4.3 사건 때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김영렬 장군, 뭐 유병진 판사라고, 아까 조봉암 사건도 있고, 또 재판관의 고민이가 이 책은 뭐냐면 그 부역죄 처벌 문제 때 열심히 고민했던 분이에요. 한옥신 검사, 마상 사건 때 유명한 공안검사인데, 그 3.15 부정선거 때 반대 시위가 났잖아요. 거세게. 그거를 공산당 소행으로 몰아가려는 걸 무슨 얘기야, 순수한 학생들인데. 하고 이제 저항을 해서 4.19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분이죠. 이분은 대검 공안부장인데, 박정희가 그때 YH 사건 같은 거 터지고 노동 그쪽에 빨갱이들 침투했으니까 잡아라 했더니 대검 공안부장이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하면서 거기 빨갱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어. 박정희가 펄펄 뛰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법을 어겼어야 잡죠. 이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일하고 임금을 못 받아서 아우성을 치다가 조금 큰 소리를 냈는데, 그거를 월급 띄어먹은 사장님을 먼저 처벌해야지, 그 여성 노동자들만 처벌하면 어떡합니까? 대검 공안부장이 박정희 뜻이 받았어요.
이런 분은 대검 공안부장이니까 아주 극급하지만 양심적인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5.18 때 그 시민들에 대한 발포 거부했었던 안병하 그 경무관. 648기예요. 5.16 그 일으켰던 그 세력들하고 동기입니다. 김홍일 장군 뭐 많고, 이시영 선생, 부통령, 그리고 여기 이제 장준하 선생 옆에 김준혁 고대 총장. 우리나라에서 총리 지위를 제일 많이 받은 분이에요. 6번인가 불렀는데 다 안 갔어요. 왜? 내 새끼들, 내 제자들은 우리가 민주주의 가르친 것대로 실현하다가 감옥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두환이 노트 밑에 가서 총리하고 앉아있느냐. 진짜로 6번 총리 제안을 받았는데 다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조선동화 100년에서 방무나 김성수 같은 사람을 친일파라고 욕하지만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행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점잖은 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한해 선생이나 홍명희 선생 먹여 살린 게 그 방무고요. 인천은 인천대로 또 좋은 일 많이 했고요. 지금 극우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후손들을 잘못 둔 바람에 조상이 육보는, 물론 이분들도 잘못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건 비판받아야 하지만. 우리 우리, 자, 남들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익숙한 분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거 보여주면요. 이게 MB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박명수라고 그래. 이거 박명수하고 진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MB가 저 학생운동 하다가 감옥 갔다는 얘기 더러 들어보셨죠? 그때 사진인데, 그때 MB가 무슨 구호를 외쳤나 한번 보세요. 배고파 못 살겠다. 악덕잼을 잡아먹자. MB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MB가 자기의 20살 때를 기억하고 그걸 소중하게 간직했으면 지금 나이 80에 감옥에 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굴까요? 박정철의 빈소를 지키는 저 핸섬한 청년. 군사독재 물러가다 그 띠를 두르고 농성을 하고 있네요. 누구예요? 노르패스의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건 누구예요? 김문수 이재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가 이렇게 끈질기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보수도 탈바꿈을 많이 했어요. 한나라당은 김문수 이재호가 만든 당이에요. 김문수 이재호 없었으면 한나라당 무너졌죠. 근데 이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열심히 싸웠죠. 박정철이 누구를 숨겨주다가 죽었습니까? 네. 이 박정훈이라는 선배죠.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박정철이 죽었어요. 박기동 후배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남은 인생을 박정철과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도리죠. 그런데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박근혜와 함께, 김문수와 함께 살았나요? 그렇죠. 1987년을 대표하는 사진이에요. 박정철의 영정을 들었었던 이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한나라당 의원이 됐네요. 우리가 길바닥에서 죽어라 하고 싸웠지만 왜 민주주의가 이렇게 빨리 오질 못했는가를 설명해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핫한 분이죠. 반일 종족주의. 이용훈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왜 김근태 그렸을까요? 김근태가 제일 예뻐하던 경제학과 후배예요. 전태일 장례식은 왜 나올까요? 전태일이 분신했을 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서울대생의 이용훈이에요. 20살 이용훈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용훈은 참, 신영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이란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처럼, 여기 조갑제도 훌륭한 기자였죠. 이 사람들이 초심을 지켰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가장 빨리 작성됐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 얘기만 할 거 아니죠. 우리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4.19 세대가 안타깝게도 다 태극기 부대가 됐어요. 촛불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 복잡하지 않아요. 30년 후, 50년 후에 여러분이 어디 계시느냐가 촛불의 미래예요. 그 복잡하지 않습니다. 역사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다 보면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20살 때처럼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20살 때의 자기를 잊지 말아야죠. 그 20살 때의 자기한테 최소한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선배도 찾고 동료도 찾고 하겠지만, 저는 제일 확실한 거는 20살 때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20살 때 나였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 이것을 부끄러운 짓이라고. 20살 때 자기한테 야, 이 개새끼의 소리만 듣지 않아도 나이 든 다음에 그러면은 웬만큼은 중간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